저는 저 메이커 수업 보면서 단순히 물건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소통하고 아이디어를 모으고 어떻게 그걸 더 개선할 것이냐를 그 협업하면서 그 자신의 어떤 상상력 또 문제 해결력 이런 것들을 키우는 교육이 메이커 교육의 핵심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이전에 저희가 그냥 단순히 뭐 만드는 거하고 완전히 다르네요. 다르네요. 다르죠? 이거는 네. 지금, 이거 일단은 저는 일단 제일 이렇게 화면 속에 등장한 그 모습에서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일단 여학생들이 지금 톱질을 하고 있고, 여학생들이 지금 뭔가를 하고 있다는 게 옛날에 저희 실기 기도 시간에는 여학생들은 이제 박음질, 뭐 이런 것만 했는데 일단 그림이 확 달라지니까 요즘 그 트렌드 정말 맞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제가 늘 이렇게 살아오면서 이렇게 고민됐던 게 뭐냐면 고민이랄 것도 없고 그냥 머릿속에 뭔가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그냥 아이디어로 끝났거든요. 왜냐면 그걸 구현해낼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니까 학생들은 그 이상한 기계들을 갖고 저는 이상한 기계였어요. 보니까 묘한 기계들인데 그런 묘한 기계들이 엄두가 안 나는 것들을 지금 현실화 시켜주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으니까 도전할 수 있는 거죠.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공기청정기라고 아마 영어로 검색하시다 한글로 검색해 보시면 꽤 많은 튜토리얼들을 유튜브나 인터넷상에서 검색해 보실 수 있고요. 중요한 거는 저는 학생이 이제 위에 장식을 하고 또 자신만의 이제 디자인으로 만들어냈는데 이런 식으로 메이커 교육에서는 똑같이 만드는 것들이 아니라 학생들이 그런 기본적인 어떤 자기가 원하는 목표 위에 자신들의 창의성을 더해서 더 새로운 걸 만들고 또 이런 새로운 과정을 기록해서 다른 이들과 공유하는 이런 활동을 통해서 더 나은 기술 그리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일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하고 다른 건 그 안에 프로그램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프로그램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갖고 있는 문제를 소프트웨어로 어떻게 풀까를 저 안에다 넣고요. 저기 아마 센서도 있을 것 같고 저 이제 필터 이제 모터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거를 자기가 원하는 과정에 알고리즘에 따라 구동을 시켜요. 그게 옛날 메이커하고는 다른 거고 그 안에 들어간 아두이노라는 보드가 있는데 굉장히 쌉니다. 커피 한 잔 값도 안 돼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그 만드는 거는 기술도 쉽고 재료비도 싸고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유튜브 보면 다 있고 그래서 사실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문제를 풀어야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문제를 자기가 설계를 해서 어떻게 풀었으면 좋겠다라는 걸 실제적으로 구현해낼 수 있는 게 이제 메이커 교육의 어떤 핵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정 선생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제 실질적으로 저 스페이스에 이제 한번 가 본 사람이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이제 어떤 작품을 만들거나, 그러니까 메이킹 활동을 할 때 있어서는,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딱 정해진 것들을 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자유롭게 생각한 것들을 만들어야 돼요. 그 만들다 보면은 학생별로 그리고 그 목적별로 재료가 다 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만드는 과정에 필요한 도구들도 다 달라지거든요. 근데 저 괴정고등학교 메이커 스페이스는 그 학생들이 할 수 있는 필요한 활동들을 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갖춰진 메이커 스페이스에서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사실 저런 공간을 이제 뽑아서 그 공간 속에서 저렇게 꾸미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일이었는데 선생님의 그 교육 관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반영이 돼서 아이들이 충분히 메이킹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거듭나게 구성된 것 같습니다. 예. 네. 근데 저 도희 학생한테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일단 이 스피커는 이 나무는 자른 건 아니죠? 원래 이렇게 있었던 거를 이렇게 붙인 거죠? 그것도 이제 레이저 커팅기로 절단을 해서 이것도? 네. 아니 왜냐면 이 마감질이 지금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이거 완전 기성품인데 이거는? 이거를 그럼 직접 자른 거예요? 그러고 이제 다른 기계로 갈아내는 작업까지 해서 마무리했습니다. 아우 진짜요? 야 이거 의외네. 그럼 또 하나 더. 아까 그 공기청정기 만들었는데 잘 돼요? 미안해. 아니 이게 만들기 했는데 저게 잘 되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어때요? 만들어 보니까? 그 앞에 보시면은 먼지 수치가 나오게 되어 있는데 복도에서 실험을 해보니까 수치가 많이 낮아진 걸로 확인이 됐고 실제로 기술실에서도 먼지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기술실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유, 신기하네.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 김희정 저 아까 저희가 화면에서 본 게 정규 수업인가요? 아니면 동아리 활동인가요? 네, 기술 수업 시간입니다. 아, 제 수업 시간이요? 네네, 정규 교과 시간입니다. 네. 그럼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학생들은 어떤 경험을 하는 거예요? 학생들은 사실 처음부터 학생들이 주제를 정하고 그 만들어가는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모든 과정을 학생들이 다 전담을 해서 이 실습이 이루어지고 학습이 이루어지면 너무나 좋겠지만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현실상 그런 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구성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들이 저러한 공구, 실제로 쉽게 사용하지 못하는 다양한 공구들을 한번 사용해보고 그러한 활용처들을 본인들이 나중에 무엇인가 만들어 보고 싶을 때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저는 그런 경험을 또 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팀 모듬을 구성해서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을 통해서 서로 모르는 정보들은 아이들이 공유를 할 수가 있거든요. 메이커스 가장 중요한 건 공유와 협업이잖아요. 소통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러한 과정들을 아이들이 서로 공유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모르는 부분을 서로 알려주면서 어떻게 보면 사회성까지 기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눔과 배려, 아이들 스스로 친구들을 배려해주고 내가 아는 것들을 알려주고 하는 작업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하지만 수업이 진행되다 보면 아이들이 상당히 자연스럽게 그런 과정들을 다 해결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럼 도희 학생 혹시 이런 걸 하면은 이런 어떤 수업을 이렇게 받으면 앞으로 어떤 부분에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요? 그걸 실제로 진행을 하면서 약간 생각처럼 안 되는 부분도 많았고 여러 부분을 고려했어야 했는데 그 상황에서 아까 말했던 분석하는 능력이나 응용하는 능력이 정말 많이 길러진 것 같고요. 그리고 어려워만 보이던 프로그램을 직접 접하면서 그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쌓아서 이제 만들어 나가는 게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저희가 그 괴정고등학교 수업 보면서 한 가지 궁금한 게 그 메이커 수업을 제대로 하려면 어느 정도 좀 그 도구나 이런 시설들이 갖춰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최소한의 어떤 시설 이나 도구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메이커 교육에서는 조금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아까 같은 그런 디지털 장비들을 예. 이용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사실 쉽게 접근을 못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뭐 종이로 하는 메이킹 활동 또는 플라스틱을 가지고 하는 메이킹 활동 또 목재를 하고 그 재료에 맞는 도구들이 필요한데 그 선생님들이 수업 목표로 삼은 그 과정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그러니까 메이킹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도구들을 다 그냥 메이커 도구라고도 학습 도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칼부터 아크릴 절곡기라든지 아니면은 뭐 목재 가공에 사용하는 드릴링 머신이라든지 막 이런 것들 그러니까 뭐 핸드드릴도 그렇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어떤 작업을 통해서 필요한 어떤 메이킹 활동에서 필요한 도구들을 모두 메이킹 학습 도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비는 3D 프린터 그리고 아두이노 하려면 뭐 납땜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좀 있는데 사실 비용이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예. 사실은 그 마인드가 중요하고 학교에서 어떤 마인드를 갖고 시작하냐가 중요한데 하여튼 뭐 장비에 겁내지 마시고 시작하면은 충분히 마련될 수 있다. 네, 굉장히 저가돼요. 우리 컴퓨터 실보다 굉장히 쌉니다. 그리고 경우로요. 제가 보니까 예. 단순히 저기 3D 프린터를 포함해서 예. 도구를 활용하려면 예. 컴퓨터 프로그래밍도 좀 할 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은 그게 다 오픈 소스로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오픈 소스란 배우기가 쉬운가요? 뭐냐 하면요. 예. 이제 소프트웨어가 어디 있고 자기가 갖다가 조금 고치면은 다 돌아갈 수 있는 거고요. 되게 쉽습니다. 그러니까는 중학생도 할 수 있고 좀 초등학생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는 보면 그대로 직관적으로 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우리가 알파벳 쳐갖고 하는 프로그램도 예. 있고 다양한 게 있어요. 쉽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뭔가 이 결과물을 이렇게 만드는 그 과정을 보면 뭐 아까 좀 도구들도 많이 있었지만 저는 이게 공간이 확보가 안 되면 어렵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인문계 고등학교잖아요. 학부모 민원에 따르면 저런 공간보다는 자습실이 어떠냐. 뭐 이런 이야기가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구축이 되는 거예요? 네. 저희는 이제 시교육청 예산을 받아서 구성을 하긴 했으나 인문계 고등학교에는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휴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실제로 어떤 학교엔 기술실이나 이런 가사실이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저는 다행히 기술실을 현재 제가 사용하고 있는 기술실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술실을 적극 활용해서 공간을 구성을 했고요. 그 공간만으로는 사실 저런 장비들이나 아이들이 좀 활동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다 뽑을 수가 없어서 사실 같은 층에 남는 공간들을 막아서 목공방을 따로 만들었어요. 공방을 따로 만들고 학생들과 아까 보신 것처럼 페인트줄도 학생들과 함께 했고요. 테이블도 학생들하고 간단한 테이블 함께 만들어서 복도에서 수작업할 수 있도록 제가 공간을 좀 구성을 했습니다. 또 이 교수님, 스페이스 자체의 중요성이 있죠. 네, 이제 상징적 의미가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사실 많은 학교들이 메이커 스페이스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 교육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메이커 스페이스라는 공간은 특정 교과에 한정된 그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 공간을 통해서 융합 수업이나 융합 프로젝트가 이루어질 수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모두 하시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또 하나의 기회를 찾아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메이커 스페이스가 없더라도 뭐 기존의 도서관이라던가 과학실을 변경해서 쓰는 사례들도 꽤 있고요. 또 아니면 동아리 중심으로 아까 이제 학생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진다고 했는데요. 동아리에서 스스로 자체에 학생들 스스로 메이커 스페이스를 만드는 사례도 있습니다. 또 이제 공간이 없을 때에는 메이커 카트라고 해서 그 카트 형태로 도구나 이런 재료들을 밀고 다니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메이커 스페이스가 있다면 학교 안에서 조금 더 이제 학생이나 교사 자체가 이런 미래 교육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더 이제 많은 프로젝트를 함으로 인해서 중요성이 더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공간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했는데 사실 메이커 수업이나 교육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려면 뭐 메이커 스페이스 같은 환경도 갖춰줘야 되고 뭐 3D 프린터 같은 도구들도 갖춰줘야 하지만 사실 이게 교육이잖아요. 이 메이커 교육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떤 조건들이 좀 충족돼야 되는지 이 교수님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메이커 교육의 가장 큰 성공 조건은 학생들이 얼마나 자발적으로 참여하는가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이 주도하는 교육도 있지만 메이커 교육에서는 학생들이 사실 이제 뭐 동아리라던가 아니면 선생님 주도하에 만들어진 어떤 커뮤니티도 있지만 학생들이 만들어진 커뮤니티를 통해서 이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자신의 프로젝트를 계속 여러 번 반복할 때 그 교육이 빛을 발하게 되거든요. 메이커 교육에서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학교 안에서 어떻게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느냐가 이제 성공의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럼 좀 도희 학생한테 좀 질문 좀 자꾸 물어보죠? 미안해요. 근데 이거 지금 하면서 학생의 입장에서 재밌잖아요. 그죠? 재밌죠? 네. 근데 좀 이런 건 더 필요한 것 같아요라는 게 혹시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 메이킹이 아직 대중화된 게 아니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의 흥미를 위해서 학생들이 진짜 머릿속에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을 실현시켜 주도록 공평하게 많이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른 건 필요 없어요? 좀 더 필요한 거? 뭐 기계 좀 사주세요. 뭐 이런 거 괜찮아요? 기계는 많이 구비되어 있는 것 같아요. 무작위인가 봐. 있으면 지금 얘기하죠. 근데 지금 뭐 괴정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시범학교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환경도 잘 갖춰져 있는데 맞아요. 우리가 전반적으로 이 메이커 교육을 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 실태가 좀 궁금하거든요. 이 교수님 어떻습니까? 사실 메이커 교육에 대해서는 이미 교육 현장에서 많은 선생님들이 연수도 받으셨고 실제 교육을 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이커 교육이 사실 도구보다는 이제 소프트웨어 쪽에 해당하는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고 아이디어 내고 프로토타이핑 만들어서 실제 한번 해보는가 그리고 이것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어떻게 가르치는가라는 관점에 대해서 연구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많은 선생님들이 이제 시도도 하고 학생들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기반은 다져졌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다만 조금 안타까운 거는 이제 학교 현장 자체가 워낙 대학 입시나 이런 쪽에 너무 중점을 많이 두고 있기 때문에 결과물 위주로 수업에 맞춰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메이커 교육은 과정 교육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과정이 여러 번 반복돼야 이 창의성이나 자신감들이 길러지는데 한 번의 경험으로 끝나기에는 이 교육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는 굉장히 어려운 여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제 학생들과 선생님들하고 이제 그 비영리 단체의 메이커 교육 실천을 통해서 시즌 6에 그러니까 한 4, 5년에 걸쳐서 계속 이 학생들과 선생님들과 학부모들과 이제 시민들과 자발적인 프로젝트를 계속 6개월 단위로 진행을 했는데요. 그때마다 느꼈던 건 뭐냐면 자신의 아이디어로 생각을 해보고 실제 만들어 본 경험이 없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일 것 같은데. 네, 네. 아이디어를 그리고 프레젠테이션 하는 것까지는 해봤는데 실제 그거를 자기가 어떻게 만들지 찾아보고 그걸 실제 만들어 본 학생들이 많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경험이 쌓여야지만 창의적 인재가 되고 또 그 방법을 계속 터득해야지만 더 많은 학생들이 이 팬데믹 이후에 디지털 세상에서 남들과 공유하고 협업하는 방법 그리고 새로운 걸 창조하는 방법을 알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은 우리가 교육에 대한 다른 가치, 관점을 이제 논의되는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교수님이 지금 말씀을 지금 너무 잘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제가 이 도희 학생한테 전공 이게 대학교 가서는 어떤 전공하고 싶어요? 대학교 전공은 아직 정하지 못했는데 제 꿈이 동물재활공학사라고 그 다리를 다치거나 아픈 동물들에게 휠체어를 만들어주는 직업을 꿈꾸고 있습니다. 아, 휠체어를. 그럼 이런 메이커 교육이 도움이 좀 될 수도 있겠는데요? 어때요? 네, 이런 프로그램들을 사실 다뤄야 한다는 건 알고 있지만 그거를 혼자서 습득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학교에서 같이 하다 보니까 그런 직업에 필요한 기술들을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 학생이 만약에 지금 그런 꿈을 꾸고 있으면 지금 당장 해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선생님이 직접 이렇게 하시면서 그래도 이게 지금 그 전선에 계신 분이잖아요. 이게 좀 이게 답답하다. 이런 건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 우리 장벽이라고 할까? 그런 건 뭐가 있을까요? 네, 실제적으로 이제 메이커 교육이 좀 실제 교육에 좀 학교 현장에 안착이 되기 위해서는 사실 많은 저변의 확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학부형들, 교사들이나 학생들이 메이커 교육에 대한 인식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부형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뭐야? 왜 이런 걸 해왔어? 라고 생각하시지 않도록 학부형들에게도 그러한 인식, 메이커 교육이 어떠한 것인지 아이들에게 어떠한 역할을 해줄 수 있는지 어떠한 효과를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학부모들의 저변을 좀 인식을 좀 바꿔주는 것도 필요하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이 메이커 교육은 사실 입시나 진학을 위한 교육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게 되는 순간 또 특별한 몇몇의 학생이 이 메이커 교육을 독점해버리는 일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모든 아이들이 보편적으로 이 정도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메이커 교육이 좀 보편적인 교육이 되었으면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저희가 모두에 메이커 교육이 이제 학교 현장에 도입된 것이 2014년부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보면 한 5, 6년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아요. 지금 현재 평가하기는 좀 이르긴 하지만 이 학교 현장에서 메이커 교육이 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 좀 보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저희가 짚고 넘어갈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연구사님 좀 그런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확인되지 않고 있나요?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인 인식, 특히 이제 학부모님들의 인식 이런 것들이 조금 보완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현장에서 그런 교육적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보여지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교육의 효과라고 이제 경제 논리를 반영을 해서 한다면은 조금 이제 너무 이제 결과 중심으로 교수님이 말하는 대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이런 메이커 교육이 교과 속에서 메이커 교육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그냥 교과 속에서 당연히 이루어지는 교육으로 이렇게 교과 교육과정 재구성이라든지 과정중심 평가가 잘 녹아서 이루어진다면은 학교 현장에서 잘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메이커 교육이다라고 이렇게 딱 그러니까 꼭 집어서 얘기를 하게 된다면 특정 교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제약이 걸리고 그다음에 또 입시의 앞에서 왜 그 메이커 교육이라는 거를 또 가져와서 이렇게 하느냐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도 굉장히 필요한 과정이 중요한 교육이기 때문에 교과 교육 시간에 할 수 있도록 그런 여러 가지 교육 방법이 연구라든지 교과 교육 과정 재구성을 할 수 있는 이런 운영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노력이 되고 그래서 현장에 들어와서 안착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메이커 교육 굉장히 중요한 거 이제 다 아세요. 그런데 막상 하려면은 어디부터 어떻게 해야지라는 그 다음 단계 고민일 텐데,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 실천연합에서도 그런 굉장히 많은 자료를 공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하면은 잘 됩니다라는 그런 사례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면서 차곡차곡 해나가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학교에 20여 개가 있지만은 또 거기는 어떻게 보면은 교육용이기 때문에 정부도 싸고 그래요. 좀 저가에. 그러니까 프로토타이핑밖에 안 되지만은 거기에서 익혀갖고 내공이 쌓였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그런 체계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그냥 한 번에 어떤 프로젝트를 단숨에 만드는 것보다 이제는 대학 입시에서 많이 반영되는 부분이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이 시간이 쌓여서 그런 것들이 학생의 어떤 오픈 포트폴리오가 되고 공개된 포트폴리오, 숨겨진 포트폴리오가 아니고 또 이제 오픈 포트폴리오는 이미 공개돼서 많은 사람들이 이 포트폴리오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또 같이 협업했는가 이런 것들도 측정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이런 것들이 대입에 반영되는 것들이 이미 나타나고 있고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조금 더 새로운 형태의 대학 교육 변화도 조금 더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 뭔가 자기가 지식을 배우거나 배우면 이것들에 대해서 공유하는 문화가 아직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되게 디지털 환경에서는 이게 굉장히 핵심 포인트고 그리고 그 안에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양한 커뮤니티가 자생적으로 일어나야 또 우리가 향후에 뭐 직업의 변화라든가 이 기술의 변화에 또 대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학교 안에서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힘들 것 같긴 하지만 시간이 걸릴 것 같긴 하지만 좀 학생들이 오랫동안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는 활동들에 대해서 공개한 것들을 교육 현장에서 좀 반영해서 좋은 학생을 선발할 때 또 교육의 변화를 일으킬 만한 그런 시스템에 반영이 되도록 한다면 훌륭히 이런 교육도 정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그렇죠. 합니다. 아까 우리 연정아 연구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메이커 교육이 특정 교과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교과에서 통합돼서 교육의 하나의 그 방법으로 자리 잡게 되면 수업 자체가 완전히 혁신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순히 지식을 배우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활용하고 결과물로 만들어내는 교육 혁신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저 개인적으로 해보는데 이 메이커 교육이 앞으로 교육이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지 짤막하게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지정 교수님. 로봇 시대, 뭐 인공지능 시대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정작 저도 이제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지만 교육 현장의 변화는 굉장히 더딥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훌륭하신 선생님들과 또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교육에 대한 새로운 바람을 메이커 교육을 통해서 현장에서 이미 실천하고 계시고요. 이 메이커 교육이 더 앞으로 현장에서는 뿌리를 내리고 창의적인 인재를 길러낼 수 있는 한 몫을 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인드는 있으세요. 저거 해야 된다는 건 있는데 그러면 했을 때 좀 더 쉽게 좀 더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그 환경만 된다고 그러면은 지금 저는 변곡점을 지나고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해야 된다는 다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메이커 교육은 요즘에 강조하고 있는 학생이 교육의 주체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요거에 딱 맞는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메이커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이 자기 스스로 이제 지식을 탐구하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그리고 주변의 사회화를 위한 그 협업과 소통 능력을 키우는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메이커 교육이 좀 많은 학교에서 활성화되고 그다음에 그 선생님들이 이런 교육이 중요하다는 걸 더 느끼고 그다음에 그거에 통해서 이제 학교에서 실행을 한다면은 그 학생들이 배움 속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이러한 중요한 그 계기가 마련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메이커 교육이 지금처럼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이런 세상 속에서 학생들 한 사람도 뒤처지지 않고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도구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학생들이 이제 메이킹 수업을 많이 접하게 되면서 이제 메이킹이 많이 확산이 되면은 저희 교육은 더 창의적이고 생산적이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들으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기존 교육, 그러니까 이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드는 그 과정에서 기존 교육은 이제까지 좀 답답함을 주었구나. 학생 개인의 입장에선. 근데 이게 메이커 교육, 이제 우리가 미래 교육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그 답답함을 자신감으로 바꿔놓겠구나. 그렇죠. 그게 바로 이 미래 교육의 힘이겠구나. 예. 라는 생각을 제가 오늘 배운 것 같습니다. 이 변화를 이끌어내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패러다임이 러닝, 즉 학습으로부터 메이킹, 만드는 것으로 변화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이번 메이커 교육에 대한 논의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앞으로 미래는 자신의 지식을 경험으로 연결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역량이 중요해질 것입니다. 이 메이커 교육이 우리 교육의 새로운 변화, 또 우리 교육의 새로운 인재를 만들어내는 하나의 새로운 혁신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첨단 기계들 위주로 쓰는 교육이 메이커 교육이라는 잘못된 인식들이 조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메이커 수업을 제대로 하게 되면 교사의 부담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창의성과 상상력을 높이는 원천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삶과 암이 일체된 즐거운 수업을 개발하고 진행돼야지 않을까